당신의 흐름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의 기운이 담긴 주머니를 골라보세요. 깃털을 따라 각각 타임스탬프로 걸음을 옮기세요. 안녕하세요, 노랑님들. 오늘 리딩 주제는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할까? 가져와 봤어요. 좋아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존재로 두는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먼저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나에게 보여주는 행동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람 태도를 보니까 저스티스, 컵3, 완드킹, 완드 8번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카드가 너무 아이러니한 조합 같아요. 저스티스와 다른 모든 카드는 딱히 어울리지 않거든요. 이거를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노랑님의 그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다 해서 확 표현하지는 않는 분이에요. 저스티스 카드가 뜬 만큼 내 마음이 수평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마음이 크게 들었다 해서 이거를 한꺼번에 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바로 컵3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내 마음의 즐거움을 중시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완드킹, 완드 8번 이거는 내 즐거운 소식이 있다거나 내 열망이 드는, 열정이 드는 그런 게 있으면 바로 달려가는 그런 카드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스티스랑 어울리지 않는 카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의 조합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이 노랑님이 무슨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참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지금 노랑님에게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으면 달려가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노랑님이 이런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이 든다 해서 노랑님에게 확 지르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반대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노랑님이 이런 분이지만 나는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노랑이를 대하고 싶어서 이 저스티스가 나온 걸 수 있어요. 노랑님이 이렇게 즐겁게 자리를 지내도 이분의 마음은 그냥 노랑님에게 그래 잘 다녀와 하면서 무뚝뚝한 그 모습, 평온한 그 모습이 사랑이란 거죠. 어쩌면 이런 관계일 수 있어요. 노랑님과 노랑님의 그분은 만난 지 얼마 안 돼. 근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사랑의 스파크가 팍 튀는 그런 만남으로 보실 수 있어요. 노랑님과 만남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전기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랑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일렁거리는 거죠. 내가 갑자기 우리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표현해버리면 얘가 싫어하겠지? 경기 일으킬 수 있어 하면서 침착해지는 그런 모습이란 거죠. 어쩌면 이 컵3 카드가 즐거움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 껴있는 그러한 만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노랑님들을 다가가면 안 되는 사람이거나 혹은 내가 다가가면은 이 우리 관계에서 빗금이 가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노랑님에게 향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걸 수 있어요. 내 마음은 큰 완드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즉흥적이고 열정적이긴 한데 일단은 왕이잖아요. 왕은 내가 얻어야겠고 쟁취하고 싶으면은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랑님이 이 사람의 타겟이 됐다면은 내가 노랑이를 갖기 위해서 어떤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내 마음을 이렇게 막 표현하면은 안 되는 단계야 싶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그런 거죠. 내가 노랑이를 갖기 위해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태도에서 일단 너무 열정이 많은 카드들이 두드러지게 보인 만큼 노랑님에게 슬쩍슬쩍 크게 한 번씩 표현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저울이지만 너에게 한번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표출하는 순간이 있을 거란 거죠. 근데 이게 짧고 빠르게 끝나는 그런 순간이다 보니까 노랑님들이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혹은 뭐지? 하면서 순간 멈칫하는데 다시 평온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나? 싶으시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우리 노랑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두 분 연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는 맞는지라는 게 먼저 궁금증이 드는데, 왜냐면 반절됐다는 카드가 여러 개가 떴어요. 대수도 그렇고 수도 10번도 그렇고 타워 카드도 그렇고 모든 카드가 끝났다, 종결되었다, 단절되었다, 사태가 심각해진다 이런 카드들이거든요. 이 말은 노랑님과 그분이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그런 게 아니더라면 내가 노랑님과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은 내 마음이 상처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란 거죠.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했다거나 혹은 내 순간이 지금 이렇게 사랑할 때가 아닌데 노랑님만 보면은 계속 생각나고 내 마음에 이렇게 비수가 꽂혀도 누군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라는 권유가 들어도 다 싫다는 거예요. 지금 노랑님 보자마자 내 삶은 이전 삶은 끝나버렸거든요. 다 부질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앞서 표면적인 모습이 저스티스에 반해 모든 마음의 표현은 내 마음이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노랑님의 그분은 대단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난리가 없었는데 표현하는 게 내 마음을 균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속이 얼마나 노랑님에 대해서 비중을 차지하냐 봤더니 이거는 내가 잡고 싶지 않아도 자꾸 생각들고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소드 10번은 누군가 내 등 뒤에 칼을 꽂아놨던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한 거예요. 그만큼 노랑님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이렇게 나를 찌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든 뭐든 노랑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검이 나를 찌른다는 거죠. 노랑님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못 비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컵 4번 뜨면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컵을 권유하고 있는데 이 인어가 됐어 하면서 몸을 숨기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이미 그분에게 이렇게 권유할 수 있어요. 차라리 노랑이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해보는 거 어때? 아니면은 노랑님과 관련이 없더라도 누구씨 이거 뭐 해야 되는데 이거 어때? 라고 했을 때 노랑님이 그분은 싫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뒤에 있는 컵 3개 이거가 너무 진중하거든요. 난 이걸로 벅차거든요. 지금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싶어도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데 이것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노랑님의 그분은 내 마음이 크지만은 밸런스를 조절해서 너에게 다가갈게 라는 카드가 떴잖아요. 그 말은 내 외부 상황이 폭풍우가 쳐도 너를 놓지 않고 너를 잊지 않고 그렇게 가고 싶어 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노랑님에게 표현을 하지 않을 확률도 있을 거라 보이는데 만약에 완전 단절된 노랑님들이 있다면 이 분은 어느 정도 우리 상황을 받아들일 확률도 있으세요. 왜냐면 너무 지금 상처받은 카드들이 많이 떴어요. 내가 너를 잊지 못하겠는데 이거를 납득해야 되는 순간인가 봐 라고 싶으신 거죠. 내 마음은 사실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너가 만약에 연락을 안 하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와 똑같이 너를 잊어보도록 할게 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내 마음을 그냥 접을기가 아니라 너가 나에게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저울처럼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지 않다면 내가 포기할게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가 왜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지 그 이유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랑님의 그분이 노랑님을 왜 특별하게 생각하냐 했더니 내 삶에서 하나의 자그마한 쉼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노랑님에게 집착이 있거나 혹은 이분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쌓은 어떠한 업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노랑님의 관계든 혹은 이 사람의 개인 사유든 뭐든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갖고 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막대기를 들고 이 다른 완드들을 쳐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혼자서 하는 거고 장비 자체도 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막대기 하나로 적을 처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내가 이걸 갖기 위해서 너무 수많은 노력과 힘든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노랑님들 만나면은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하고 같이 있으면은 좋고 설레고 지켜주고 싶고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해요. 내 삶이 힘들고 평탄하진 않았지만 널 바라보니까 모든 삶의 걱정이 눈 녹듯 씻어져 버렸어 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의 태양 같은 존재여서 너를 지켜주고 싶고 언제나 너의 곁에서 너를 다정하게 바라봐주고 싶어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이 어디서 더 드러나냐? 풀카드. 이 풀카드는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모든 걸 벗어버리고 새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 모든 모습을 다 치우고 너에게는 이렇게 순수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노랑님이 나에게 내 삶의 하나의 빗줄기가 되어준 것처럼 너가 빠지면은 내 삶은 다시 이렇게 너무 힘들어진다 이거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지켜야 되고 남들로부터 오는 자극에도 헤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랑님만이 나만의 쉼터였는데 노랑님이 없어버리면 이 공석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너가 나에게 왜 특별한 존재냐 했더니 너가 없고서는 내 삶은 너무 지치고 힘든 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랑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너랑 있으면 설레고 나의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모두 물리칠 수 있어, 벗어날 수 있어 라는 거죠. 노랑님의 그분은 현재 진행형이든 과거든 뭐든 큰일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자기가 심적 부담감을 느끼는 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랑님과 같이 있으면 이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어도 다 헤쳐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너를 지키고 싶으니까 나의 이 용기와 에너지가 샘솟는다 일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카드를 보면 볼수록 우리 노랑님들을 지켜주고 싶고 너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게 내가 그렇게 조절을 해볼게, 뒤에서 노력해볼게 라는 모습이 너무나 엿보이는 카드들이에요. 근데 이분 정말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과 난리가 났는데 내 쉼터는 유일한 게 노랑인데 노랑님이 나에게 단절하는 순간에 카드가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했잖아요. 그만큼 나는 정말 너무 지친데 그냥 노랑이 하나만 보고 노랑이가 힘들까봐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거예요. 내 마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고 싶은 게 있고 욕망이 되면은 바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내 마음을 밀어붙일 수 있는데 노랑님의 그분은 노랑님이 싫어할까봐 딱 끊는다는 거예요. 만약 노랑님이 이분이 부담스럽거나 싫거나 하면은 마음을 전달하고 나 너 싫어 힘들어 라고 끊어도 돼요. 왜냐면 이분은 노랑님이 그만큼의 표현을 하면은 그만큼을 받아들이고 알겠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노랑님의 마음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 노랑님은 조금 편안하게 이 사람에게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은 노랑님이 하는 만큼 그대로의 결과값으로 보답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내 마음이 작든 크든 노랑님이 해주는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노랑님이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서 노랑님들이 기억하면 좋은 조언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나팔꽃이란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는 기쁜 소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은 제가 아까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 했잖아요. 이분은 노랑님에게 연락이 끊긴 그분이라면 연락을 하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내가 표현은 고요하지만 짧고 굵게 표현을 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 했잖아요. 그 순간이 이 연락, 메시지로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충격적이고 슬픈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니까 우리 노랑님들이 충분히 마음을 풀고 기쁘게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지란 거예요. 만약 노랑님과 이분의 사이가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 평안하시면은 우리 노랑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분이 노력하시는 그러한 전달력이 있으실 거라 보여요. 혹은 이 사람의 상황이 지금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일단락되고 좋은 소식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랑님들에게 나 이제 괜찮아 하면서 더 노랑님에게 신경 써줄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 전달될 수 있고요. 어쨌든 노랑님들이 이 리딩을 본 시점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전달되면은 노랑님들께서 받아들이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던 간에 우리 노랑님들의 마음을 울리는, 노랑님들이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거든요. 아무튼 우리 노랑님들, 이분은 당신의 마음을 재촉하는 분도 아니고 노랑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만약에 노랑님들이 곤란하다,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이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때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노랑님들 또한 이분에게 좋은 쪽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랑님들은 나의 안식터라고 했잖아요. 내 안식터가 나로 인해 힘들거나 그러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랑님이 이분을 대하는 태도 또한 상냥하고 기쁘고 다정하게 그렇게 손길을 내시면 좋겠다는 거죠. 만약에 노랑님들이 이분에게 마음이 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노랑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롱님들. 오늘 리딩 주제는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할까? 예요. 좋아한단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존재로 두는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그 사람이 초롱님 겉으로 드러내는 태도를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태도를 보니까 완드의 기운이 2개 뜨고 바보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저에게 말해주는 거는 행동은 그렇게 어른스럽거나 진득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완드 페이지가 떴는데 이거는 페이지의 기운이 뜬 만큼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완드의 기운이 떴어요. 완드 페이지가 말해주는 거는 내 열정은 엄청나게 큰데 이거를 아직 다루는 거는 어린아이 같다 보니까 감정 표출을 있는 그대로 내뿜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분이 들면은 우리 초롱님에게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포커페이스 자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이어 아이러니하게 소드퀸의 모습이 떴어요. 이 소드퀸은 당신의 말도 듣고 나의 주장도 내세우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근데 페이지의 완드의 기운과 상이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초롱님에게 행동할 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데 사실은 이게 계산된 행동일 수 있어요. 우리 초롱님께서 이분을 귀여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좀 더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을 거라고 해요. 혹은 그분이 초롱님께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어요. 혹시 오늘 기분 어때? 너가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이러면서 초롱님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것도 많은데 조율하려는 게 큰 것 같아요. 어쩌면 초롱님과 그분은 성격이 좀 반대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초롱님의 카드를 뽑지 않아서 초롱님이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분의 카드만 본다면 자기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고 치대고 싶고 부비적거리고 싶고 그런데 행동으로 퀸 소드가 나온 거 보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어쩔 땐 가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롱님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기도 그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카드가 파동이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뒤에 바로 풀카드가 떴거든요. 이 풀카드는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카드인 만큼 우리 초롱님들에게 생각 없이 다가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마음이 없어서 생각 없이 다가간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 페이지 완드의 기운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우리 초롱님에게 표현함에 있어서 거침없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이하고 특별하고 어쩌면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웃게 되는 그런 면모로 우리 초롱님한테 표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은 자제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초롱님한테 뽀뽀하고 싶으면 그냥 볼에다 뽀뽀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러는 거죠. 드러나는 태도랑 표정, 표현이 숨김없다, 막힘없다 라는 게 들어와요. 그리고 그거를 입증해주는 게 뒤에 완드 5가 떴거든요. 그 말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싸움을 유발해서라도 나의 의견을 어필하는 건데 지금 이 카드가 떡하니 뜬 걸 보니 그분은 초롱님께 질문이 많을 수 있다 했잖아요. 표현이 거침없고 숨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논리정연히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자기의 마음을 우다다다 쏟아버리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초롱님의 그분은 우리 초롱님에게 마음은 있어요.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우리 초롱님을 호기심 어리게 바라보고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거침없이 표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질문 공세라던가 초롱님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초롱님의 마음이 궁금하거든요. 나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초록이는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떤 마음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표현과 행동에서 이렇게 충돌적으로 나오시는데 그 이유가 내 마음을 어필하고 싶기도 하고 초록님에 비해서 자기의 말과 행동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이게 조금 토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인데 왜 너랑 나랑 마음이 같지 않아? 하면서 내 마음과 너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초록님한테 막 싸우고 싶고 건들고 싶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은 이렇게 큰데 초록이가 표현을 안 하거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그게 너무 답답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냥 어린아이가 떼쓰는 느낌? 내 마음을 좀 더 바라봐줘 하면서 어필하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저에게는 다가오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 속마음에서 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카드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보자마자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할 말을 잃었는데 그분은 초록님을 정말 데스티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완드포 결혼 카드의 대표적인 카드죠. 페이지에 카드가 뜬 만큼 만난 지 얼마 안 되시고 혹은 오래 만났다 하셔라도 우리 초록님을 보면 설레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함께 있어도 설레는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랑 결혼하고 싶어, 내 삶에 반을 줄 정도로 얘를 너무 생각하게 됐어 라고 저에게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뒤에 떡하니 포춘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넌 나의 운명이야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한 번 이 사람이 귀엽다고 느끼는 거는 이 초록님의 그분은 이 과거의 시절, 초록님을 만나는 전 시절이라던가 아니면 초록님을 만났지만 이 이전에 투닥거렸던 그 상황에서 뭔가 느낀 게 있나 봐요. 여기 컵킹과 완두구 이렇게 떴는데 이 두 가지의 카드는 모두 과거에 어떠한 경험이 있다는 거거든요. 고통을 안을 정도로 크게 느껴진 그러한 과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흐트러지는 이 상황 속에서 돌 의자에 앉을 정도로 내 마음이 굳건해진 거고 여기 뒤에 완두구는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차라리 몸을 보호하고자 싶어서 이 울타리를 쳐서 나를 보호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카드예요. 그러니 우리 초록님을 만나기 전이나 초록님을 만났어도 초록님과 투닥거렸던 이 결실을 맺기 전까지의 과거가 자기에게는 크게 와닿는 그런 하나의 경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록님을 더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더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팠는데 초록님들께서는 자기의 자리를 유유하게 지켜주신 분인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초록님이 옆에 있다 보니까 내가 초록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초록이 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이분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인다 했잖아요. 하지만 초록님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초록님의 감정을 살피는 거죠. 내가 너무 마음이 큰데 너한테 이렇게 표현하면은 너가 싫어하겠지? 나도 이렇게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겠어. 나도 바뀐 모습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초록님의 그분은 초록님한테 마음이 정말 크세요. 그 이유를 봤더니 내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우리 초록이가 있었기 때문에 혹은 내 과거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게 초록이 덕분에 내가 초록이가 없을 때 이렇게 너무 크게 아파봤으니까 초록이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각종 이유로 우리 초록님에게 대한 마음이 크신 상태예요. 그런데 표현은 내가 초록이 앞에서만 있으면은 내 마음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겠어서 방방거리는 모습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속은 누구보다 진득하고 초록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러한 속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초록님이 나에게 떠날까봐 그런 두려움도 살짝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과거에 대한 아픔이 떴잖아요. 이거는 내 것을 지키고 싶어서 나의 것을 해하려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웅크리고 있는 카드거든요. 초록님이 나에게 떠날까봐 그것도 그 사람의 아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게 초록님이 떠날까봐 라는 가정도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불안감이 초록님에게 완드 5로 떴던 걸 수 있어요. 조급하고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너 나 안 떠날 거지? 너 나 좋아하지? 하면서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표출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찡찡거리고 그런 모습이 있어도 초록님을 너무 좋아하고 내 곁에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왜 날 특별하게 여기는지 이유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롱님의 그분이 초롱님을 왜 특별하게 여기는가 봤더니 제가 봤을 땐 우리 초롱님의 그분은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회라던가 결별 이런 거에 연관됐을 수 있을 거라 보여요. 저지먼트는 재회에 특화된 카드거든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상태 이런 경험을 겪어서 초롱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헤어져 봤는데 초록이를 못 잊겠더라, 얘만한 사람 없더라 하면서 초록님에게 그런 감정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초록님을 못 잊은 이유를 봤더니 썬카드와 펜타클 나이트의 기운이 보이는데 이거는 초록님이 본인을 잘 다독이거나 잘 받아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태양은 언제든지 내 머리 위에 떠있는 그러한 존재거든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 우리 초록님들이 품어줬을 확률이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 그분은 초록님에게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펜타클 라이트의 기운은 뜬 것만큼 내가 내 모든 모습을 보여줘도 우리 초록이는 나를 안고 갈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초록님 곁에만 있으면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고 평화가 깃드니까 초록님에게 더욱더 안기게 되고 내 거라고 각인시키고 싶고 그런 거죠. 그리고 펜타클 라이트의 모습이 저는 한 가지 더 보이는데 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초록님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과 이 여인이 함께 동행하고 있잖아요. 펜타클 라이트는 징검다리나 위험한 길을 걷는다기보다는 한 방향으로 나와 있는 안정적인 길을 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심사숙고해서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게 내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록님이랑 같이 겪으니까 초록님과 같이 있어 보니까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초록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소드 세븐이 뜨는데 이거는 도둑질이나 훔치는 카드 그런 걸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번 느낀 게 있는데 우리 초록님과 그분의 만남이 어쩌면 그분이 초록님을 뺏은 상황 이런 것도 보여요. 초록님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초록님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뺏은 걸 수 있고요. 어쨌든 내 마음은 큰데 초록이의 마음은 확인을 못한 거잖아요. 초록님이 날 선택하고 나와 같이 갔다고 해서 초록님이 완전히 내 거인 거는 그건 미지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이렇게 너랑 같이 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큰데 너는 아니겠지 하면서 더 요구하는 거죠. 너 나 좋지 이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치대는 거죠. 과거와 재회와 관련이 없고 이렇게 도둑질 이거에 관련된 키워드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초록님을 이렇게 뺏고 싶을 정도로 내 과거에 다시 돌아가도 너를 선택할 정도로 너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야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가져오고 싶을 정도로 너의 마음을 확답을 받고 싶을 정도로 나의 것으로 돌리고 싶을 정도로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어서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런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우리 초록님의 그분은 초록님에게 마음이 너무너무 크세요. 내 거라는 생각도 강하게 하고 있고 너를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조마조마하는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초록님은 너무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평온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나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조급하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표현을 안 하면 초록이의 마음을 모르겠으니까 내 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너에게 확답을 받아야겠으니까 그래서 초록님에게 싸움을 일으키시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확인받아야겠다는 거죠. 초록님이 만약에 이분에게 뭘 원하는 게 있으면 조금만 의견을 제시해도 초록님의 그분은 초록님의 말을 들어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너가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걸 알았으니 그 마음만 확답받으면 이분은 다시 순수한 그 사람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냥 너가 너무 좋아 라고 느껴지는 카드. 어쩔 땐 리트리버고 어쩔 땐 허스키 같은 그런 모습? 너의 앞에 있을 때는 꼬리를 붕붕 흔들면서 좋아하는데 너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신경 안 쓰면 허스키처럼 노려보는, 그런데 또 초록님이 손길을 주면 또 좋다고 방실거리는 그런 강아지 같은 분들이랄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초록님과 초록님의 그분을 위해서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리딩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조언으로서 알스트로메리아라는 카드가 나는데 여기에 뜻카드는 변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정, 헌신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과거에 이분이 어떠한 상처라던가 아픔이란 게 있다 했잖아요. 그게 우리 초록님과의 재회든 재회가 아닌 본인의 개인 사정이든
그 마음에 상처받은 게 있는데 우리 초롱님들을 만나고 내 마음에 치유가 돼서 초롱님은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마음이 굳어진 것 같아요. 너가 어떤 모습을 보여도 나는 너에 대한 내 마음을 변하지 않을게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초롱님들이 만약에 초롱님이 불안하거나 그러면은 이분에게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해도요. 왜냐하면 초롱님이 그분은 초롱님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요. 초롱님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그 마음만 표현해주면은 이분은 초롱님이 어떤 걸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란 거죠. 그분이 페이지의 카드에 뜬 거에 비해서 정말 이 마음은 진득하고 흔들림 없는 나무뿌리라고도 느껴지는데 자신의 마음에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이란 거죠. 초롱님이 만약 불안해서 이분에게 기대지 못하고 있는다면은 이분에게 정말 기대도 돼요. 이분은 초롱님에게 보이는 그 마음 안 바뀌어요. 왜냐면 나의 마음은 뿌리 내렸거든요. 우리 초롱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우리 초롱님에게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언에서 같이 뜬 거 보니까 초롱님에게도 이 마음을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분의 바람이 있어요. 너에게 표현이 서툴러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데 항상 나를 품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있다는 거죠. 아무튼 초롱님과 초롱님의 그분의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고 이 이쁜 마음 두 분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초롱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랑님들. 오늘 리딩 주제는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할까 가져와 봤어요. 좋아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존재로 두는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나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봤는데 파랑님과 파랑님이 그분은 혹시 만날 수 없는 사이인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소드 9번 카드와 타워 카드가 떴어요. 이거는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이거든요. 왜 잠 못 이루는 밤인가 봤더니 외부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단절됐다는 의미가 더 강한데 여기 뒤에 바로 완드 2 떴어요. 이거는 상대방이 연락을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느낌이 드는데 한 개는 두 분이 혹시 헤어진 관계라던가 혹은 또 다른 이유로는 장거리거나 만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못하고 계시거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두 분이 정말 단절됐으면은 파랑님의 그분은 파랑님의 연락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세요. 뒤에 태양 카드를 뜬 거 보니 우리의 관계가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시 좋은 바람이 불고 너와 이렇게 다정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신 거죠. 만약 그분과 단절되지 않은 파랑님들이라면은 그분이 이렇게 내 마음은 난리가 났지만 너를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는 진짜인 거예요. 너에게 계속 내 상황이 바쁘지만 연락하고 싶고 너에게 소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강하단 거죠. 실질적인 몸이 떨어져 있지 않아도 심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가까이 있지만 가까이하게 먼 당신 이런 거죠. 내가 너랑 뭘 얘기해도 싸움이 일어날 것 같고 너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하면서 움츠러드는 그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거에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 둘이 점차 잘 이겨낼 수 있을 때 그거를 기다리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오매불망 막대기를 서들고 기다린다는 거죠. 너와 내가 이어질 그날을 기다릴게 하는 거죠. 몸이든 마음이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분이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카드가 뜨면은 직접적으로 뭔가 만날 수 없는 환경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는지 디테일하게 봐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사람은 우리 파랑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파랑님과 진심으로 마음이 닿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기다리냐 하면은 이렇게 다정하게 썬카드 이건 두 가지 의미로 느껴지는데 파랑님이 다정다감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해서 그분이 파랑님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파랑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에게 표현을 해주기만 한다면 난 이렇게 자상한 태양이 될게 너를 항상 비춰주고 따뜻하게 봐줄게 라는 모습으로 파랑님을 대해줄 수 있어요.
멀리 있어도 파랑님을 생각하고 가까이 있으면 파랑님을 더 챙겨주고 싶고 어린아이 보듯이 다독여주고 그런 모습이 있을 거란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내가 맞는지 그걸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음의 크기를 볼랐는데 마음이 아파지는 느낌이 드네요. 먼저 우리 파랑님의 그분은 파랑님과 소통이 끊겼을 때 자기를 파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여기에서 문제가 뭐였지? 나의 문제가 뭐였을까? 우리 상황이 치닫는 그 이유가 뭐지? 내가 잘못했나? 하면서 자아성찰 그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파랑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뒤에 바로 에이스 컵 카드가 떴거든요. 이거는 에이스의 기운과 컵의 기운이 뜬 만큼 감정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말이 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너가 정말 좋아 하면서 이 마음을 표출하고 싶단 거죠. 그런데 정말 소통이 다 단절됐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완두 9번의 대목이에요. 내가 소통을 하고 싶었지만 너에게 상처 줄까봐 혹은 내가 상처받을까봐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겠어 라는 거죠. 내 마음은 들어찼고 너에게 확신을 주고 싶고 내 마음을 당장이라도 표현하고 싶은데 너가 나를 이렇게 피하고 혹은 너가 나를 외면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처가 클 것 같아서 닿지 못하겠어 라는 거죠.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하고 질에 상처받고 겁먹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좀 안쓰럽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나를 상처 입히고 나를 꽁꽁 싸맬 정도로 고통은 큰데 너에게 표현을 못하겠다 싶을 정도면 우리 파랑님을 정말 각별하고 아끼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도 너가 나를 밀어내든 내가 너를 밀어내든 아니면 상황이 우리를 밀어내든 그거에 관해 상관없이 내 마음은 크거든요. 너만 생각하면 설레고 기쁘고 너만이 나의 마음에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대란 거예요. 만약에 이분을 밀어내거나 상황이 그렇게 단절됐다 해도 이 마음을 고수하실 확률이 큰데, 왜냐면 뒤에 펜타클 라이트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펜타클의 기사인 만큼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한 발 한 발 닿는 이 발걸음이 너무 진지하고 진중하고 소중하거든요. 내가 다시 이렇게 아프고 싶지 않아서 혹은 너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숨기고 나의 진득한 이 모습만 꺼내서 엑기스만 파랑님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속마음에서도 이렇게 절제하는 카드들이 나온 거 보니까 파랑님을 너무 아끼거나 아니면 너를 위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숨길 정도로 어른스러운 분이라는 것도 느껴져요. 제가 이분의 마음을 감히 평가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크시거든요. 하지만 내가 너에게 부담이 될까봐, 너가 나를 정말 내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속마음도 이렇게 웅크리고 계신다. 어쩌면 우리 파랑님들이 내가 이렇게 오매불망 쩔쩔맬 정도로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사람이겠으니까 그런 매력이 있으셔서 그분이 파랑님께 절절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랑님이 그분이 왜 파랑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봤더니 완드3과 소드킹 먼저 들어왔어요. 아까 이전에 앞서서 나왔던 카드들의 디벨롭된 상황이거든요. 완드2가 떴는데 완드3으로 바뀌었고 소드킹이 떴는데 소드킹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내 마음이 자람에 따라 너를 생각하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너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내 마음속에 박혀버렸어 라는 거죠. 그냥 점점 이 마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를 고수하면서 너를 기다리고 싶어. 이 마음이 확신이 든 거예요. 너가 없으면 안 되겠거든요. 내 삶이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너를 정말 잃고 난 순간 혹은 너를 잃는다는 생각하는 순간 컵 8번 다 떠나도 될 것 같아. 내 모든 거를 내려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빼놓고선 내 인생에 완성이 되지 않거든 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면 컵 6 너를 항상 보호해주고 싶고 아끼고 싶고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하고 싶고 나의 아끼는 걸 너에게 선물해주고 싶어 라는 마음이 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냥 너가 자연스럽게 나의 것임이란 게 들었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너는 내가 지키고 갈 상대고 내 마음에 확실하게 하나의 자리매김으로 들어참으로써 너를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이유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예요. 나는 너를 아무 이유 없이 점점 너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파랑님이 어떤 걸 해도 이 사람에겐 이뻐 보이고 그냥 너 자리에 같이 있어주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파랑님의 그분은 외부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파랑님들이 하시는 행동이라던가 그런 게 우리 이분의 마음을 울린 걸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리를 굳건하게 앉을 수 있는 이유가 너 덕분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쳐내는 과정에서 너가 나에게 큰 존재라고 인식돼 버리니까 이렇게 파랑님에게 더 따뜻한 눈길을 건네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조금이라도 너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죠. 내 모든 걸 줘도 이전의 삶이 있었지만 이거를 다 포기하고 떠날 정도로 너에게 올인하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 같아서 파랑님을 특별하게 느끼는 거예요. 너가 있지 않고선 내 인생이 완성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서 파랑님이 기억하면 좋은 조언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파랑님들께서는 도라지꽃이라는 게 나오는데 글귀가 성실함, 하루하루 쌓인 태도는 결국 모습을 드러냅니다 라는 글귀가 떴어요. 이 말은 제가 여태까지 파랑님들에게 드렸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건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게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이 도라지꽃이 해주는 하루하루 쌓였던 태도가 결국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하루하루 너에게 시간을 보낼수록 너에 대한 마음이 중첩되니까 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라는 거죠. 아무튼 제가 파랑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분은 파랑님이 어떤 행동을 하셔도 지금 우리 관계가 힘들어도 아니면 내 외부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아도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레이어드 쌓듯이 점점 커진 이 마음을 단순한 충돌이 있다 해서 쉽게 깨지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너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내 마음은 굳건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연락이 정말 끊기신 파랑님들이 있다면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면 그냥 연락하시는 게 좋아요. 이분은 파랑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의 싸움이 있다 해도 이분의 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파랑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파랑님을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이렇게 얼음장 같던 그분의 마음을 우리 파랑님들께서 녹여준 걸 수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 파랑님이 해줬던 그 태도라던가 행동이라던가 표정, 몸짓 이런 게 모두 이 그분의 마음을 녹였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너가 나의 마음이 흡수됐을 수 있던 이유가 우리 파랑님이 이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내가 별거 없던 하루하루를 보냈던 게 이 사람에는 특별함으로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굳건한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파랑님이 했던 그 모습들 덕분에 이분이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파랑님의 마음만 굳건하다면 이 두 분의 관계는 정말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약점이 되는 건 표현이 그렇게 크게 없으신 분이다 보니까 파랑님은 이분을 오해할 수 있어요. 같은 사랑해라는 표현이어도 어떤 사람은 크기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표현 자체가 작은 것 뿐이지 그분의 마음은 정말 크거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작게나마 표현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파랑님들은 이분의 속을 파헤치면 정말 크고 큰 바다 같은 그런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랑님들은 이분이 표현이 위급하거나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 정말 스탑. 그냥 이분한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아니면 잔잔하게 그를 관찰해보세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가 하면서요. 그렇게 세심하게 그분을 관찰하다 보면은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파랑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파랑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정님들. 오늘 리딩 주제는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할까 준비해봤어요. 좋아한다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특별한 존재로 두는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겉으로 보이는 그분의 태도, 나에게 보여주는 행동부터 보도록 할게요. 검정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봤더니 펜타클 완드 소드의 기운이 나왔거든요. 그거에서도 펜타클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 관계에서는 감정으로 연결된 그 관계가 아니라 표현을 하면 안 되는 쪽의 관계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장 사람이라던가 혹은 내가 마음에 담기에는 안 되는 사람, 이런 거에 더 가까울 거라 보여요. 오랫동안 친분을 쌓았는데 요즘 들어서 너가 좋아졌어, 이런 걸 수 있고요. 지금 당장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우리의 관계가 그런 연인 쪽으로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다 보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게 저에게 먼저 읽혀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연인이라면 지금 표현에 있어서 너무 딱딱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검정님의 동태를 확인하는 걸로 보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검정님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완두고 먼저 떴는데 이거는 내 속마음을 숨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앞전에 내가 과거의 것들에 많이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표출하기에는 내 마음이 또 다칠까봐 혹은 우리 사이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까봐 치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펜타클 3가 뒤이어 나왔어요. 이거는 내 마음이 힘든데 너와의 관계를 건설적으로 가고 싶어 라는 거거든요. 펜타클 3도 그렇고 펜타클 페이지도 그렇고 뭐든지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나 혼자 하는 것보다는 주위 상황을 다 판단하고 제일 베스트, 최고의 안전적인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려면은 내 마음을 죽이고 너와의 시너지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내 감정이 들었다 해서 독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있지만 이거를 숨기고 너의 상황을 살피면서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자체가 동적이지 않은 정적인 거고 움직임이 크게 없고 그냥 순탄하게 흘러간다 라고 느껴지기까지 해요. 내 마음보다는 표출로 할 수 있는 게 작다는 거죠. 이 표현이 검정님에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건설적인 바람이 분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딱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진중함 속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정돈된 마음인 거예요. 함부로 내 마음에 쏟는 게 아니라 어떤 다툼이라던가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조곤조곤하게 설명해 줄 가능성이 높아요. 나의 마음은 이랬고 난 너랑 이렇게 지내고 싶어 하면서 딱딱딱 원인 결과 기승전결에 맞게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은 그렇게 티가 나거나 너가 좋아서 미치겠어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 보여요. 왜냐면 나는 지금 머릿속에서 다 전동했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출해야지 좋은지 아니까 그거대로 그 방향대로 가신다는 게 크다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지금 막 시작한 갓생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검정님들과의 사이가 얼마 안 된 사이라던가 혹은 앞전에 과거가 있으시니까 다음 단계 스텝에 들어가서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연애를 했지만 이제 갓 결혼하신 분이라던가 혹은 사귀고 나서 이제 동거를 하거나 그런 첫 스타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첫 스타트를 겪으니 이분도 마음을 진중해지고 그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탐색하시고 알아보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독단적인 게 아니라 우리 검정님들의 동태를 살피고 행동 변화를 살피고 그에 따라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그 비중을 보도록 할게요. 검정님들의 카드는 신기하게 나오는데 먼저 저지먼트와 매지션 같이 떴어요. 이거는 내가 기회를 받은 게 있는데 이 기회를 받음으로써 새로 시작하는 게 있을 거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지의 기운이 강하다 했잖아요. 그 앞전에 있어서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는 그 경험이 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새로 시작한다 해서 너를 떼놓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에서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뒤에 컵5 떴는데 이거는 내가 컵이 3개 깨져서 이거에 대해 후회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뒤에 자세히 보면 컵 2개가 남아있어요. 내가 이 컵 2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만 딛고 일어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정님들이 이분과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든 이변이 있든 너랑 같이 가고 싶다는 그 비중이 있다는 거죠. 나를, 내 삶이 변했다 해서, 내 어떤 새로운 기회가 들었다 해서 너를 떼고 가기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앞전 상황이 후회되고 힘들고 버거운 상황이지만 이 뒤에 오는 너랑 같이 가는 이 순간을 놓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분의 마음속에는 우리 검정님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검정님들이 이분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 걸 수 있어요. 내가 이 기회를 받은 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래, 너랑 함께면은 나는 뭐든지 해칠 수 있어, 난 뭐든지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용기를 받으신 거죠. 매지션 카드는 자신감의 카드라고도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내가 이 타로에서 다루는 4가지 원수를 다 모으신 분이거든요. 연금술로 따지면 모든 재료를 다 모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뭐든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소를 검정님과 함께 있어서 혹은 검정님이 이 기회를 주셔서 나의 모든 원소가 다 채워진 걸로 보여요. 아까 우리 검정님들 카드에서 감정만 나타내는 컵 카드만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마법사가 컵을 꼭 쥐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검정님들이 나에게 이 감정을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란 거죠. 나의 삶이 무미건조하고 내가 어쩌면 표현하지 못하는 게 내 삶이 그렇게 무미건조했어서 너에게 표현을 하는 방법을 몰랐어서 그렇게 하신 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검정님들께서 이분의 마음까지 챙겨주다 보니까 나의 마음은 너를 떼놓고선 갈 수가 없는 거죠. 너는 나의 삶에 녹아들듯이 나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펜타클 8번, 내 마음에 이렇게 변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하지만 너랑 끝까지 같이 평온한 일상을 계속 보내고 싶어 라는 거거든요. 펜타클 8번은 이 같은 펜타클을 계속 만들어내는 반복 작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반복 작업, 즉 일상을 너랑 같이 보내고 싶다는 거죠. 속마음의 특별함의 크기는 단순하고 미동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나의 삶에 너가 젖어들 정도로 나의 무의식의 일부 속으로 너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 라는 뜻이니까 너를 내 인생에서 떼고 갈 수는 없을 존재야 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검정님들께서는 정말 결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저지먼트가 결혼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결혼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매지션의 기운이잖아요. 그리고 잃는다고 하면은 내 각자의 삶을 각각 잃는 거예요. 이제 함께 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컵3가 깨지는 거죠. 이 준비 과정에서 순탄치 않은 완두 9번 나온 것도 서로의 준비 과정에 있어서 다툼이 있거나 혹은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아, 정말 내 삶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깨트려지는 거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잠깐은 주춤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결혼으로 결속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떼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끝나고 이제 같이 가는 시점으로 펜타클 8번, 우리의 일상을 그런 식으로 보낸다라는 거죠. 묵묵하게, 꿋꿋하게, 진중하게 다시 펜타클의 기운으로요. 어떻게 보면 초지일관이죠. 겉으로 보이는 그의 태도에 펜타클이 많이 뜨듯이 지금 우리의 관계가 변화가 있어도 펜타클의 기운으로 표현하고 표출하고 나타내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사람이란 걸 암시할 수 있고요. 어찌됐든 우리 검정님들은 이 사람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사람이다. 너를 떼놓고 가면은 나는 다시 컵이 없는 무미건조의 사람이 된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왜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지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검정님의 그분이 왜 검정님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를 봤더니 먼저 완드 4번 떴어요. 결혼 카드로 대표적인 카드죠. 정말 결혼을 하신 분이어서 이제 내 평생의 반려자여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걸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너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암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이 무미건조하신 분이긴 한데 정말 정도를 아시는 그런 분으로도 보이거든요. 내 사람이란 인식이 드니까 다른 사람은 쳐다도 보고 싶지 않고 그 자체가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거를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보이거든요. 정도를 알고 내가 어떤 이치에 맞게끔 행동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컵 6와 컵 4번이 보이는데 여기 컵 6는 이 여인이 주는 컵을 받고 있고 이 컵 4번은 이 여인이 주는 컵을 피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지금 검정이를 마음에 뒀으니까 검정이가 행하는 이 컵은 받지만 남들이 주는 이 컵은 받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검정이가 날 좋아하니까 검정이가 내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보이지가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는 거죠.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가 별다를 게 없어요. 우리 검정님들은 그냥 너가 내 사람이어서 내 연인이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거 자체가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야 라는 거죠. 너가 내 소나기에 들어왔고 너는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나랑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중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없던 원소에서 컵이 또 여기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검정님들의 마음만 받아들이고 싶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뭘 해도 어떤 좋은 걸 주고 어떤 좋은 제안을 해도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검정님들만 보고 살고 싶고 내 이제 삶은 검정님들을 위한 것인데 굳이 다른 사람이 끼어들 필요가 없을 거라 보이고 너를 제외한 이 다른 것은 관심도 없고 그냥 피하고 싶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검정님들이 그 분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반응한 걸 수 있어요. 그 말은 검정님의 그분은 표현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분이었다면 그분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검정님만이 이분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어루만져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정님의 그분은 검정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울리는 것도 내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이 맞는 동료로서,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티키타카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 다른 사람은 나랑 맞지 않다. 너 외의 사람은 내 마음을 그렇게 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 조언이 있는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검정님들 카드에서는 조언이 3개나 떴는데 이 메시지는 다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페링이 꽃,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안개꽃,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 그것이 진심입니다. 달맞이꽃, 기다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는데 검정님의 그분은 표현을 하지 않는 분이라 했잖아요. 근데 표현이 없을 뿐이지 마음은 크거든요. 내가 표출하는 그것이 작고 평탄하고 안정적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메시지에서 보는 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먼저 뜨는 것 같아요. 검정님의 그분은 어쩌면 자기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분이라고도 보이거든요. 내가 모든 걸 흡수하면 피곤해질 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마음은 진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뜨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마음, 이거는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너는 내 사람으로 안고 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표현이 없어도 내가 널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건 잊지 마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검정님한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미흡할 수 있어도 내 마음 자체는 그건 진심이라는 거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정도란 거죠.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순간입니다 라는 게 마지막 카드로 떴는데 이거는 그분이 표현을 하기 전에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 보이거든요. 이분은 대화를 할 때라던가 표현을 할 때 최대한의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효율이라는 것 자체가 최소로 투입되고 최대로 표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은 에너지 소모하거나 진절머리 나는 거는 적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감정을 빼고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검정님이 어떤 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분한테 표출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검정님이 툴툴거리는 그 감정은 빼고 아 얘는 이 상황에서 싫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으로서 상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감정을 빼고 너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냥 너가 힘들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상처받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상처를 받았어도 받아들인 자체를 그런 쪽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가 감정까지 받아들이면은 이게 좀 힘든 상황이 돼버릴까봐, 너랑 건설적인 관계가 못 될까봐, 서로 다툼이 일어날까봐 필터를 걸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솔직히 순탄하진 않거든요. 내가 필터를 거쳐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너에게 우리의 건설적인 관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관계를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절제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보통 사람들에게 힘들 수 있어요.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할 수 있는데, 자극이 오면 이거를 기다렸다가 내 머릿속에 필터를 거쳐서 분출하는 건,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가 뜨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다. 내가 이 필터를 걸치고 우리 상황을 더 좋은 반응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분을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란 거죠. 그래서 검정님들은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게 답답하거나 얘가 나 안 좋아하나?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하지 않은 진심이 느껴진다잖아요. 검정님들은 이분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검정님을 정말 생각하고, 그냥 내 삶 자체가 검정이 너로 이루어졌고 너는 나랑 끝까지 가야 될 사람이라고 점치고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미 너는 내 거고 나랑 같이 갈 사람인데 내가 왜 불안해야 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연인한테 내 존재감을 인식받지 않으면 불안하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A씨당초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너와 내가 따로 가는 그 순간 자체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무미건조하게 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검정님들은 말을 안 해서 짜증이 난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이 순간도 그냥 받아주고, 그래 너는 나랑 같이 더 좋은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기다리는 시간, 이 사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이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시간, 이거를 검정님에게 요구하는 카드들이 뜬 것 같아요. 강요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이니까 검정님이 이해해 주세요 라는 거죠. 제가 이 카드만 봤을 때도 이 상대방은 진득하고 진중하고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검정님에게 향한 마음도 진심이고요. 그래서 우리 검정님들도 이 사람을 부드럽게 바라봐 주시고, 이 사람을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라고 인지해 주시고, 그렇게 서로 예쁜 사람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검정님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